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네. 맞아도 되는 건지. 드물게는 뭐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코로나 그게 근데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강창경 교수님을 모시고 간절제, 간이식 환자에 있어서 감염, 항생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염내과 강창경이라고 하고요. 감염내과는 다양한 바이러스, 세균, 진균 등등에 의한 만성 급성 감염증을 진료하는 과고요. 주로 맡아서 보고 있는 HIV 특별한 부위의 감염증 환자들도 있지만 저희가 여러 기저질환 또는 면역적인 문제를 가진 탁과분들 협진이 또 저희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게 얼핏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하면 바로 알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는 아무래도 간들간들이기 때문에 네. 간절제, 간이식 환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암이나 대장암 간전이 어찌됐든 어떤 병변이 있어서 간절제 환자에서도 항생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 쓰는 거고 왜 필요한 건가요? 일단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제 잘 소독을 한다고 해도 피부 상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 항생제를 잘 썼을 때는 이제 수술 후 감염 합병증이 많이 줄어든다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방 목적으로 투여할 때가 있고 수술 후에 다양한 이유로 복강내 감염이 네. 생긴다든지 담도염 이런 게 생겨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감염의 위험이 항상 도처에 깔려 있다는 뜻이군요. 이제 간이식 환자에서도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들었는데 네.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아닌 장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면역 억제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그쪽 계열의 면역 억제를 유의미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감염증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간이식을 받아서 네. 자기 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게 하기 네, 위해서 네.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네, 그것 네.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생제라고 명칭을 하는 거는 세균, 바이러스, 네, 네. 곰팡이 등등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약인 건가요? 제일 넓은 범위는 저희는 항균제라고 부릅니다. 항균제는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네. 세균에 대해서 작용하는 항생제가 있고 항진균제가 있고 항기생충 약제도 있고 이걸 다 합쳐서 항균제가 제일 이제 넓은 범위에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생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네. 많거든요. 가장 강한 놈, 센 놈 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강한 항생제라는 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작용하는 범위와 특정 미생물을 얼마나 잘 잡는지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라서 단순히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 소화할 수 있는 네. 범위라는 게 있을 테고 네, 한 맞습니다. 특정한 놈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네, 잘 네. 잡느냐 네.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잘 조합하고 네. 쓰는 게 감염내과 선생님 네, 역할이겠네요. 예. 뉴스 자주 보다 보면은 네. 슈퍼박테리아 네,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네. 왜 생기는 건가요? 주로 슈퍼박테리아라고 할 때는 기존에 쓰던 항생제 잘 안 듣는 균이 나왔을 때 이제 쓰는 말이고요. 과도하게 광범위 항생제를 쓰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융단 폭격이 되는 와중에도 살아남는 녀석들이 네네.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녀석은 또 내성을 우연히 또 획득을 했을 개연성이 많고 좀비 같은 놈이네요. 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세해지는 일이 네.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남용하지 네,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게 참 어렵겠네요. 네. 저도 간혹 이렇게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생기는데 먹다가 며칠 설사를 하거나 구역감이 들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항생제를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자주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구역, 구토, 설사, 약간의 간 수치 상승 이런 부작용들은 거의 모든 약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걱정하는 거는 이제 항생제 사용 때문에 장 내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던 균들의 조성이 바뀌면서 생기는 장염, 드물게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장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거랑 연결된 설사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겠습니다.
간 이식 환자에서 기본적인 감염을 예방하는 지침, 뭘 주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기본적인? 그래서 뭐 손을 열심히 잘 씻고. 그게 근데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요. 대부분 이제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균들이고 접촉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손이고요. 손에 묻은 거 그거 좀 이렇게 먹거나 코로 들어간다고 그게 문제가 돼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작은 이제 그 습관의 차이가 이제 결국엔 누적이 되다 보면 균들에 대한 노출 정도는 이제 꽤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간이식 환자분들이 이제 퇴원을 네. 할 때 네. 궁금해하는 게 몇 가지가 네. 있는데 네. 퇴원해서 이제 깨끗하게 지내야 돼 해서 대청소를 하는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굉장히 뭐 곰팡이가 예를 들어서 많은 집이다. 네. 그러면은 가시기 충분 기간 전에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면역 억제자들에게 줄수 없는 효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침습 진균 감염, 뭐 이렇게 흔한 정상 면역인들에게는 절대 그런 식으로 네. 감염을 일으킬 수 없는 곰팡이들이 사실은 사방에 그냥 그렇죠. 널려 있는 균들이거든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상태로 흡입을 하게 되면 그런 침습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퇴원하시기 전에 해놓는 거는 뭐 무조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거는 아주 뭐 큰 규모의 대청소일 때 좀 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 네. 환자분들도 이제 궁금한 거죠. 안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자식과 같고 이런데 네. 마냥 안 봐야 네, 되냐? 네. 어떨까요? 애초에 뭐 서양이 우리보다 더 먼저 이렇게 애완동물 문화는 네. 갖춰졌기 때문에 미국 질병관리본부 지침이 있고요. 당연히 애완동물 기를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도마뱀 같은 파충류라든지 원숭이 원숭이요? 의외로 또 뭐 병아리나 오리 새끼 이런 거는 좀 고위험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일반적인 개, 고양이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지낼 수 있는 걸로 돼 있지만 역시 강조하는 수칙은 손위생과 관련된 거지만 그 동물들 뭐 분변은 가능한 직접 치우지 않게 하거나 치우고 났으면은 손을 잘 씻어라. 이식을 받고 뭐 퇴원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부터는 네, 어느 네, 정도의 애완동물과 같이 지내는 거는 네,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네네. 코로나가 네. 요즘 문제예요. 네. 정말 간 절제 혹은 뭐 간 이식 환자에서 이런 코로나 감염이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걸까요? 과도하게 뭐 공포심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고요. 걸릴 위험성이라든지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성이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손 위생이라든지 마스크 착용, 과도한 밀집 밀폐된 지역 피하고 이런 기본적인 수칙 지내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간이식 환자들은 저희가 매년 사실은 독감 예방 접종 네. 꼭 받으라고 네. 말씀드리거든요. 예. 대부분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도 되냐, 네. 위험한 거 아니냐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간이식 환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은 꼭 맞아야 되는 건지와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네. 맞아도 되는 건지.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면역 억제자 분들은 뭐 2차적인 폐렴이라든지 다른 그냥 단순한 호흡기가 아닌 대로 이제 퍼지는 감염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맞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 언론 보도들이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이게 뭐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백신에서 이런 부작용이 집중돼 있었다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산발적이고 대부분의 사망 예들에서 부검 결과에서는 또 사망을 설명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과장된 것도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외래에서 열심히 환자들께 설명을 드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폐렴구균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맞습니다.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과연 맞아야 되는 건가요? 네, 역시 그렇게 두 가지고요.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65세 이상이면 추천인데 이식 전이라 하더라도 만성 간질환자부터 폐렴구균은 접종 대상이 되시고 만성 간질환 있는 분들은 그냥 젊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추천이 되겠습니다. 이식하신 분들은 뭐 더더욱 맞으셔야 되겠고요. 폐렴구균 백신도 역시 맞으셔야 됩니다. 다른 백신들이 많이 있어요. 대상포진 백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예방접종 백신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간 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늘 꼭 맞으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인플루엔자랑 폐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맞을 수 없는 게 이제 생백신들인데 생백신이 뭔가요? 백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한테 세상에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 있으니까 싸울 준비를 해둬라. 연습을 라고, 시키는 거죠. 네, 그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 교육을 시키는 재료가 살아있는 바이러스 혹은 세균이면 생백신이고 근데 살아있는 놈 줬는데 연습을 하다가 당하면 어떡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 환자들이 생백신을 못 맞는 거고요. 앞에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 약하게 만들었음에도 네. 그 약한 놈한테도 맞습니다. 지는 네. 거군요. 네, 반쯤 죽여놨다고 잘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도 지는. 그래도 면역이 억제돼 있고.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뭐 낮은 가능성이라도 그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 득실 판단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식을 받으셨고 면역제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생백신은 맞지 않으셔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홍역, 수두 또는 대상포진 백신도 생백신입니다. 요약하면 이식하신 분들은 대상포진 백신은 안 맞으셔야 예. 대상포진 백신은 맞으시면 안 됩니다. 파상풍은 어떻게 할까요? 파상풍은 상처 창상을 네. 통해서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10년에 한 번씩은 추천입니다. 그래서 간 질환자 혹은 간 이식 환자들도 다 예외 아니게 10년에 한 번 혹은 그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는 맞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간이식, 간절제를 하고 나서 네. 가장 많이 문의를 드리고 도움을 부탁드리는 과 중에 하나가 감염내과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저희 간절간들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자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협진도 많이 하는 과다 보니까 이런 만성 간질환 혹은 간 이식 후에 이렇게 회복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있고 늘 응원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잘 그래도 밝고 긍정적으로 이겨내시는 모습 항상 존경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염내과가 여러분들께서 겪으시거나 겪고 계신 감염 질환들 예방 혹은 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